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같은 이야기가 우리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는데 네.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명 하루 만에 정 변호사는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 내용 살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의 낭만은 언론이 보도한 자녀의 학교폭력 전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평의 폭을 학폭 관련 보도로만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자사고의 진학 중이었는데요. 당시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결국은 강제 전학을 하기는 했지만 네. 1년여 소송으로 처분이 지연되었고요. 결국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적절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요. 결국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에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보도되면서 2월 25일 지명 하루 만에 정 변호사는 지원 철회를 발표했고요. 네.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에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강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네. 허위 기재 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경고를 명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 했으며 법무부에서 해당 사실을 해당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28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정무적인 책임을 느낀다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인사 임명부터 철회, 후속 입장까지 쭉 시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자녀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낙마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분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사안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 말씀하신 자녀의 일인데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생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일은 단순히 자녀가 행한 일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의 일에 대해 개입한 부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안을 통해서 주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그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면 사과 및 전학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처분은 학교 측에서 내리는 9개 단계의 처분 중에서 퇴학 다음으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학폭대책자치위원회 판결문을 보면요. 모두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성 없음, 부모에 의한 지연, 2차 가해, 그리고 진술서 및 사과문을 부모가 수정하여서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라는 점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내 봉사 및 출석 정지 명령이 있었는데 이 역시 기말고사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라는 점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전학처분 취소 및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1년여간 처분이 지연됐고요. 재판 내내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기질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단순히 별명을 지칭했을 뿐이다 등의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정 변호사 자녀의 전학은 이루어졌지만 이미 졸업을 앞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미리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또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2012년부터 생기부의 학폭 기록, 대입의 생기부를 반영하는 이런 대책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으로 버티면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네. 또한 학교폭력 기록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폭 발생 및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자녀와 같은 방식으로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서 재판으로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도 드러났습니다. 네. 다행히 정순신 측이 악용한 가해자의 학폭위 재심 청구는 2020년 폐지되었고 행정심판으로 통합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급증했고 재심 청구는 2016년 500건에서 2019년에는 781건,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는 같은 기간 302건에서 828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해자 주장 인용률은 32.4%로 피해자 29.2%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9가지 처분 및 생기부 기록 등 이 가해자 기록 보존과 가해자 처벌을 섬세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는 공을 들여왔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한 현행 대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대책, 특히 피해자 보호에는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인사검증 실패, 이것도 짚어봐야죠. 네, 이번 사태로 점검해야 할 두 번째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검증 주체인 대통령실과 법무부 모두 자녀 부부는 수집, 검증 대상이 아니라서 몰랐다. 질문지에 후보자가 소송이 없었다라고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월 28일 한동훈 장관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자녀의 잘못을 부모에게 전가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자녀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게다가 그 본인이 검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이런 점까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쉽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었나요, 당시에? 사실 2018년에 보도가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좀 살펴본 거는 최근의 보도량 있잖아요. 이걸 좀 봤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드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단 5일 만에 정순신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가 1000여 건이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보도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보도가 임명부터 논란, 사의, 임명 취소, 그 경위, 또 각계 반응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 보도들이었어요. 이번 인사검증의 문제점을 여야 모두가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언론사들도 정치적 성향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이번 인사검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다고 판단되는 것은 단순히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되는 것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담는 그런 진지한 보도들이 좀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2018년에 보도되어서 모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한 보도가 100건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순신 변호사의 사고와 해명은 많이 보도된 데 비해서 이들의 가족이 한 행동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검증이 불가했던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자세히 지적했어야 되는데 네. 이 또한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이거를 끌고 가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 보도가 네네.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나왔던 보도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일단 검증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TV조선의 2월 27일 따져보니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날 제목은 인사검증 부실 논란, 문제는이라는 보도인데요.
이거 참 적절한 지적들이 많이 들어있는 보도였어요. 이 보도에서는 사전 질문서 항목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는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아들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2019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요. TV조선은 검증하는 쪽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본인이 아닌 가족 검증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자들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보통 인사검증을 취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이 있는지를 조회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소송 판결문에 법정 대리인인 정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요. 검색창에 이름만 넣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해봤던 얘기다라고 TV조선은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익명으로 보도해서 알기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요. TV조선은 당시 직속 상사였던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뒷말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경찰청도 몰랐고 법무부도 몰랐고 대통령실도 몰랐다. 네. 이런 상황인 건데 네. 2018년에 당시에 나온 그 아들의 학교폭력 보도 정확히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KBS에서 일단 가장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2018년 11월 2일에 2개의 보도를 합니다. 둘 다 단독 보도인데요. 학폭의 자살 시도, 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라는 보도에서요. 이 학교 폭력 내용을 아주 상세히 얘기합니다. 뭐 개돼지라고 불렀다, 특정 신문을 본다고 빨갱이라고 불렀다, 동아리에서 쫓아냈다 등 괴롭힘의 내용들을 전한 다음에요.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KBS 측에서는 이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한 바 없으며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요약적이긴 하지만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보도 재심 소송 가처분 신청 실감 벌기에 피해 학생 고통이라는 것에서는요. 대학 진학의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과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지루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럴수록 가해 학생들의 상처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 가해 학생을 대신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 내용을 담아요.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에 피해 학생들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주 잘 지적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이 학폭 가해자들이 소송전을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그 시간 동안 피해 학생들의 그 상처와 고통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끝으로 한 미디어에서 KBS의 이번 보도에 대해서 순수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이 있다고 기사를 냈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 보도를 좀 찾아봤는데 미디어편에서 2월 27일 날 보도한 내용이에요. 최초로 전 KBS 직원연대 대표가 이미 정순신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게 1월 중순이다. 대표적인 일간지인 동아일보에도 나왔는데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를 갖고 있던 KBS가 그때 보도하지 않고 내정된 직후에 보도한 건 아닌가. KBS나 MBC가 현 정부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편파 내지는 왜곡 방송한 것으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게 의심받아도 KBS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KBS가 이건 책임 있는 언론에 우리 사회 전체를 걱정하는 그런 언론의 견제 기능을 했다라기보다는 마치 정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시점을 찾아서 그때 보도를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사가 공직자 검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정부이든 뭐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느 당이든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엄중하게 철저하게 그 공직자 검증 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언론사가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보도할 때 최소한 내정이 되었을 때 이제 공식화됐을 때 보도를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하마평이 오가고 있다고 해서 검증 단계에서 언론이 함부로 누군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드러내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문제.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 전학이 기재되지 않았고 명문대학교도 학폭 사실은 인지했지만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걸음막도 없었다는 지적까지 관련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교폭력 문제 또 구멍 뚫린 인사검증 시스템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